남편이 퇴직한 날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남편 도윤 씨는 은행 지점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묵묵히 버텼던 사람. 그런데 퇴직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30년 동안 쉬지 않던 사람이 쉬겠다는 게 아니라 마치 숨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퇴직 후 며칠간 그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장 보러 가고 뉴스 보고 산책하고.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무언가 어색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한숨을 쉬었죠.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요즘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그 대답이 어쩐지 불안하게 들렸어요. 그의 논비되는 시간이 남아버린 사람의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가더군요. 퇴직한 사람답지 않게 말이죠. 어디 가요? 그냥 사람 좀 만나러.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 만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먼지, 약 냄새, 병원일 수도, 공장일 수도 있는 냄새. 그의 주머니엔 영수증 없는 현금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기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 그날 밤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퇴근하던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죠. 기철 씨가 누구예요? 그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 그 짧은 대답엔 무언가 묘한 선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단호한 선. 그날 밤 잠든 그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얼굴엔 묘한 안도감이 비쳤죠. 마치 하루의 의무를 다한 사람처럼. 그 표정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시내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 사람도 드문 공단 쪽으로요. 그의 걸음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길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같은 길을 다니는 사람의 걸음. 그는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갔고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철상해. 희미하게 벗겨진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죠. 그리고 들렸어요. 기철아, 오늘은 괜찮지? 약 조금 줄였어. 그 목소리 너무 다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자라났어요. 매일 나가는 그 시간 그의 눈빛 속 무언가 숨기고 있는 기세. 하루는 딸 서진에게 전화를 했죠. 아빠가 요즘 이상해. 매일 나가. 엄마 요즘 아빠 많이 힘들잖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 아닐까? 서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불신이 30년간의 부부 생활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정이 적혀 있었죠. 3월 2일 약값 전달. 3월 5일 통증 심함. 3월 9일 기철 위독.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가 매일 가는 곳, 그 봉투의 이름, 그 냄새. 남편은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철 씨는 당신이 아는 그 기철이에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그때 그 일 나 때문이었어. 남편은 은행 시절 내부 비리를 알고도 침묵했다고 했어요. 결국 억울하게 해고된 사람이 기철이었고 그는 퇴직 후 그를 찾아가 사과했다고요.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사람 인생이 안 무너졌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기철 씨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말기 암 환자였고 거의 누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의 손을 잡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잠들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서 도망쳤잖아. 그래서 이제는 도망 안 치려고. 그게 내 벌이야.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죄를 갚는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었어요. 기철 씨는 결국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이제 어디 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 당신이 알아줬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퇴직 후 매일 사라지던 남편은 사실 매일 자신을 되찾으러 갔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매일 사라진다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속죄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죄는 용서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